이런 생각하는 분들 분명 있으실 겁니다. 주변에 코로나 다 걸렸는데 나만 안 걸렸어. 내가 혹시 슈퍼 면역자라고요? 평소에 기본 면역을 높이는 것이 바로 건강으로 가는 지름길이겠죠. 그 방법으로 가장 먼저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서재걸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면역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함께 폭발적인 감염자가 나왔는데요. 그 와중에 확진자와 밥을 먹고 같이 생활을 해도 코로나에 절대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 즉 슈퍼 면역자에 대해서 말입니다. 실제 영국에서는 휴먼 챌린지라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고의로 노출해서 치료법과 예방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놀랍게도 실험 참가자 34명 중에 16명은 양성 반응은 물론이고 그 어떤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호주 멜버른에 사는 한 가족이 있었는데 이 가족은 부모가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을 한 뒤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10세 미만의 세 아이들과 함께 확진 전까지 평범하게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 아이들 코로나19에 전혀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백신형 인간이라며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생각하는 분들 분명 있으실 겁니다. 주변에 코로나 다 걸렸는데 나만 안 걸렸어. 내가 혹시 슈퍼 면역자라고요? 일부러 바이러스를 몸에 쑤셔놓고 접촉해도 걸리지 않는 슈퍼 면역자는 정말 어떤 원리로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지 지금 바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 면역, 모두가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면역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획득 면역, 특정 병원균에 노출된 후에 얻는 면역을 말합니다. 자연 면역이든 획득 면역이든 이 면역이 슈퍼 면역자의 경우 일반인과 과연 어떻게 달라서 코로나에 안 걸리는 걸까? 지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밝혀진 사실은 첫 번째로는 튼튼한 면역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고 두 번째는 과거에 코로나19와 비슷한 감기 바이러스에 걸렸던 사람이 슈퍼 면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슈퍼 면역자는 자연 면역과 획득 면역 둘 다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사스나 메르스나 계절성 감기 등에 감염됐던 사람이라면 코로나19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B세포가 너 지난번에 너 봤었는데 그래서 기억을 해내서 T세포를 출동시켜서 파괴를 시키는 거죠. 처음 병원체를 발견했을 때보다 더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한번 봤던 놈이었으니까. 어느 특정한 백혈구 항원을 가진 사람이 과거 감기를 앓았을 경우는 코로나19 면역 반응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과거에 이미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와 비슷한 감기 바이러스에 걸렸다면 그래서 아무리 확진자와 접촉해도 전염되지 않으셨다면 이미 슈퍼 면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슈퍼 면역자가 되고 싶네. 15에서 17세기 대항해 시대 유럽인들이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거기서 정복하는 과정에서 아메리카에서 원래 살았던 원주민들의 90%가 사망했는데 바로 전쟁에 사용한 총칼 때문이 아니라 전염병 때문입니다. 물론 아메리카 대륙에도 토착 전염병 등은 있었는데 유럽에서 들어온 전염병은 그것과는 달랐죠. 새로운 게 들어갔죠. 이에 면역이 없던 원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류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은 대부분 가축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렇게 신대륙보다 먼저 농경사회를 시작했고 가축을 키워왔던 유럽인들은 적응할 시간이 있었죠. 그만큼 오랜 시간 이 가축들에게서 전염된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면역이 생겼죠. 그런데 우리가 병원체에 대항하기 위해서, 즉 항체를 얻기 위해서 굳이 이런 치명적인 병에 굳이 걸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백신입니다. 면역은 크게 어떻게 나눈다고 했죠? 자연 면역과 획득 면역. 여기서 획득 면역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획득 면역은 수동 면역과 능동 면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름처럼 수동 면역은 우리 몸에 항체를 이입해 주거나 태어나면서부터 엄마한테 자연히 받은 거, 이게 수동적인 면역이죠. 능동 면역은 작정하고 얻은 면역이에요. 병에 걸리거나 예방 접종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항체를 만드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방 접종은 획득 면역 중에는 능동 면역을 이용한 것을 말하는데요. 백신은 자연적으로 얻은 병에 의해 얻어지는 것과 유사한 면역 기억을 생산하는 겁니다. 예방 접종은 생백신하고 사백신으로 나눕니다. 생백신은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세균의 독성을 약화시켜서 체내에 주입해서 몸 안에서 항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름이 생백신인데 여러분 쉽게 이해하려면 센 백신입니다. 약화는 시켰지만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한 번만 맞아도 평생 될 수 있는 그런 백신으로는 장점이 있는데 대신 안전성에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다. 살아있는 백신이니까. 사백신은 이름처럼 죽은 백신입니다. 다만 뭐는 살려느냐? 면역성은 잃지 않고 병원성만 활성화를 없애버린 거예요. 사백신은 안전하지만 오래 가지 않는다. 여러 번 맞아야 된다. 6개월 뒤에 다시 맞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이 0.3%이지만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들의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은 0.07%까지 떨어집니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위중증과 입원 확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한편에서는 보통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린다는 백신 승인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1년도 안 돼서 백신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사실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중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고 어떤 변종이 나오냐에 따라서 백신 접종 여부와 추가 접종 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완전 다르죠. 같은 바이러스에서 왔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돈의 팔촌의 또 그 친구의 지인의 이렇게 되면 완전 다른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달라져 버리고 적응해서 살아남고 새로운 변이가 만들어진 바이러스는 처음 시작한 우한에서 생긴 그 바이러스랑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이 사람하고 협상을 하고 싶어 해요. 타협을. 언제까지 타협하느냐? 예를 들면 2009년에 신종플루가 현재는 계절성 독감이 돼버린 것처럼 코로나19도 토착화돼서 독감 예방주사처럼 접종해야 될 가능성이 점점 커 보입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구하면 열리고 구독하면 열일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본 면역에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백신에 대한 항체가 생기지 않거나 과하게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기본 면역을 높이는 것이 바로 건강으로 가는 지름길이겠죠. 그 방법으로 가장 먼저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균형 있는 식사입니다.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 그럼 바이러스에 공격당하기 쉽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면역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잡곡밥, 발효 음식, 달걀에 미역국에 카레, 식초, 과일 등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 하면 명상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자율신경계에 어떤 거냐 하면 교감신경입니다. 스트레스, 불안하고 실수하면 안 되겠고 이런 긴장이 교감신경인데 명상을 하게 되면 그걸 억제시키는 부교감신경이 나오면서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을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면역 높이는 방법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숙면입니다. 숙면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만드는 휴식입니다.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이자 수면 전문가인 매슈 워커는 저서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를 통해서 수면 부족은 느린 형태의 자기 안락사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질 나쁜 수면은 우리 건강에 치명적이란 말이고 반대로 푹 자면 우리 몸에서 T세포가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면역이 올라갑니다. 사람이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이 1도를 올리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매일 하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저는 몇십 년 동안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40분 이상 걷는 걸 하루도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40분이 5,000보를 얘기하거든요. 10,000보까지는 아니어도 하루에 5,000보 걷는 거 꼭 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중심을 좀 잃어보는 운동이 좋습니다. 서서 한쪽 다리를 들고
눈을 감고 버티는 겁니다. 그때 안 쓰던 근육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의식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쓰던 근육만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운동은 이렇게 눈을 감고 균형을 한 번씩 잃어보는데 그때 나오는 근육, 그걸로 버틸 수 있을 때 우리 몸에서 좋은 성장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염증을 없애줍니다. 우리는 누워서 염증 없애길 원하죠. 염증 없애는 수많은 여러 가지 영양제들을 드시죠. 잠 잘 자고 일어서 있으면 될 일을 누워서 먹어야 되니까 문제가 많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중력을 좀 거스르는 운동을, 버티는 운동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슈퍼 면역자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에 대한 슈퍼 면역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기본 면역을 키우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고 하기 싫어하는 게 약점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안 하는 것 그 자체가 약점이고 오늘 하나 내 면역을 위해서 실천을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떤 바이러스에도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평소에 면역을 잘 만들어 놓자. 꼭 기억하십시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는 같은 땡땡 바이러스다. 오늘 이야기한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이 세 가지만큼은 꼭 지켜주세요. 첫 번째, 균형 있는 식사. 두 번째, 질 좋은 수면. 세 번째, 매일 하는 운동.